지금 국토부에서 사고 발생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주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활주로 중간쯤에서 이렇게 좌측을 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활주로 19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시 01분경에 활주로 진입 착륙 허가를 받고 02분경 활주로 한 여기 진입 부분의 한 3분의 1 지점 중에 접지를 하고 03분경에 활주로를 초과해서 충돌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FDR이나 나중에 교신 기록이나 조합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단이나 조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도 있을까요? 비행 고도까지는 네, 국토부 상황을 봤는데 송정 기자 보면은 차근차근 이 시간별 분 단위로 해서 국토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고 경위를 쭉 설명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보도하면서 한번 정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국토부에서 브리핑한 것과 비슷한데요. 일단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54분에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3분 후에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여객기에 관제탑에서 새 대와의 충돌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분 후인 59분 사고 여객기 기장이 구호 신호를 보냅니다. 이른바 메이데이라고 하는데요. 메이데이를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데 현재까지 왜 이런 메이데이를 요청했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많습니다. 여객기가 날아오는 이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조난 신고를 요청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당초 상륙해야 하는 방향의 01활주로 반대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반대 방향의 19활주로를 통해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3분 후에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간이 관제탑에서 이 경고에서 사고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재 무안공항에서도 이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 대상으로 또 유가족도 있는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것도 듣고 오시죠.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09시에 복행 후 재접근을 시도했는데 통상적인 절차는 01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5,000피트까지 올라가서 자선에에서 5,000피트까지 올라가서 홀딩 포인트에서 홀딩하다가 다시 01 방향으로 착륙하든지 이렇게 한 절차인데 이때는 조류 충돌로 인한 사유인지 어떠한 사유인지 019 방향으로 조종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09시 1분에 19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09시 2분에 활주로 착륙을 접지했는데 대략 활주로 끝 19 방향 시단으로부터 한 1200m 정도 되는 지점에 접지를 하였고 09시 3분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크래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시간대별로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을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이렇게 파란 곳에 보면 빙턱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공항에는 없는 빙턱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 빙턱이 있는 거예요? 예, 로컬라이저라고 항행 착륙 시설이 있는데 그 착륙 시설 밑에 이제 이렇게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만드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계되고 시공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사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고 조사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개연성을 열고 다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콜라이저 위치나
콘크리트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위치는 뭐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재질이 아마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국제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국내 기준이 다 완성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매뉴얼에 이제 뭐 안테나를 설치할 때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콘크리트는 사실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확인이 되는 네, 그 부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받침대 이야기인데 네, 그건 더 확인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폭발을 한게 로컬라이저 그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폭발한 걸로 조사 결과가 확인됩니다. 아니 그렇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무항공항에 보면 이제 버전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네, 교수님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1차 착륙을 시도할 때 어떤 조류 충돌이 있은 이후에 다시 고어라운드라고 하죠. 복행을 해서 올라가는데 네. 그 고도가 얼만큼 나오느냐를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그때 상승해서 상승 파워 레벨을 놓고 상승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왼쪽에 살아있는 엔진이 정상적인 추력이 나왔느냐 네. 하는 부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엔진도 뭔가 손상이 네. 있었냐 정상이냐 이 여부를 보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 있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엔진 2개로 태평양을 건너가고 중간에 엔진이 하나 꺼지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노선 인가가 다 돼 있는 그다음에 항공기나 제작사에서 다 인가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엔진 하나로도 정상 운행 가능할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예, 봐야 된다. 엔진 하나로도 충분히 비행기가 통제되고 조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되었고 그렇게 운항을 하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네. 내 조종사는 정상적인 절차, 훈련 받은 대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라운드를 한 이후에 급박하게 반대로 바로 착륙을 시도하느냐. 시도했을까?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추정 원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로 인해서 오른쪽 엔진이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반대쪽 엔진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브리핑에서 얘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이 먼저 분명하게 선명하게 부작동되는 것이 이제 보였고 네. 왼쪽도 약간 하얀 연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 오른쪽 엔진은 빨리 추력이 손실됐고 왼쪽은 파워를 넣었을 때 나중에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 오른쪽에는 사실 셋대라고 해야 될까요? 큰 네. 뭐 현상이 좀 보였고 네, 네. 왼쪽은 좀 뭐 새 일부랄지 네, 뭐 한 마리랄지 이렇게 좀 손상이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력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착륙하는 걸 보면 속도도 많고 또 추력이 최소한의 추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 유압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쪽 오른쪽 엔진의 리버서가 작동이 됐다. 다만 랜딩 기어 시스템들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일러나 브레이크나 안티스키드 시스템들은 작동하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끄러운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활주로 끝에 세우지 못하고 활주로 끝을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